방위사업청이 최근 CJ-1호기 출고식을 마친 한국형 전투기 KF-21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. KF-21의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비 분담 문제, 그리고 KF-21의 무장 능력 등 성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. 감사청은 11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KF-21 사업 참여 조건으로 식량 기지와 관련 차관 제공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. 인도네시아는 KF-21 공동개발에 대한 지속 참여를 약속했고 분담금 관련 문제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인도네시아 측은 2015년 KF-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 8천억 원 가운데 20%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었다. 대신 KF-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측으로부터 시제기 일대와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동일한 사양의 전투기를 자체 생산에 전력화한다는 게 인도네시아 측의 구상이었다. 그러나 올 2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한 사업 분담금 총액은 약 2,200억 원으로 목표액 약 8,300억 원 대비 6천억 원가량 부족한 상황. 이는 인도네시아 측이 자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한 데 따른 결과다.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측에서 KF-21 사업 계속 참여를 조건으로 분담금 비율 축소, 20% 10% 나분담금 납입기한 연기 2026년 2031년 50억 달러, 약 5조 6천억 원 상당의 차관 공여 등을 우리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. 그러나 방사청은 분담금 관련 세부 내용은 협의 중이므로 공개가 제한된다면서도 인니 측에서 분담금 지분을 20%에서 10%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납부 시기를 2031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. 방사청은 2026년 시작되는 KF-21의 2단계 블록 2 개발에서 영국산 단거리 공대 공미사일 아스람 ASA를 장착합니다.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등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. 방사청에 따르면 KF-21은 2026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블록 2 개발에선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이후 2028년까지인 2단계 개발에서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각각 갖추게 된다. 일각에선 KF-21 블록 1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전력 증강 효과와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방사청은 현재 단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KF-21 체계 개발 계획이 전투기 개발에 가장 적절하다. 기존 계획대로 KF-21 체계 개발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. 방사청은 KF-21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개발 무장과 해외 무장의 체계 통합을 통해 운용 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다면서 이후 성능 개량을 통해 무장 운용 능력 등을 지속 확보해 간다면 국내 항공전력 활용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. 방사청은 이제 KF-21이란 국산 전투기 플랫폼이 나왔기 때문에 국산 무장, 유무인 복합체계, 스텔스 성능 보강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우수한 성능과 확장성 등을 갖춘 국산 전투기 개발 노력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폄훼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. KF-21 보라매는 지난 9일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열린 CJ-1호기 출고식을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. KF-21 시제기는 앞으로 지상시험 등을 거쳐 내년 중 첫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. 이 취재 파일 역대급 국산 전투기 KF-X, 앞길 마가선 EF-15EX 빈약한 무장 강화 시기 8조 8천억 원 들여 개발하는 역대급 국산 무기인 한국형 전투기 KF-X가 이달 초 공식 첫 선을 보입니다. 롤아웃, 롤아웃이라는 행사입니다. 각 조립을 마친 완전한 CJ-1호기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KF-X 성공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. KF-X 롤아웃은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 몇 번 당겨졌고 이달 초로 최종 조정됐습니다. 20% 지분 참여국이지만 분담금도 안 낼 뿐더러 무리한 역제안을 하는 인도네시아의 귀빈 참석이 최근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좀 불안했습니다.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롤아웃은 그럭저럭 구색을 갖추게 됐습니다. 그러는 동안 KF-X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. 복병치고는 너무 강력합니다.
미국 보잉의 최신의 전투기 F-15EX입니다. 우리 공군의 주력 F-15K의 성능 개량 계획과 맞물려 F-15EX 도입설이 고개를 들더니 서서히 소문이 거죽을 벗고 있습니다. 미국 측은 천문학적 액수의 F-15K 성능 개량 비용을 갖고 반대급부로 우리 공군은 F-15EX 수십 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습니다. 그러자나도 모자란 전투기 살림에 성능 개량하려면 F-15K가 전력에서 무더기 이탈하는 터라 F-15EX를 신규 도입해서 그 공백을 채우자 논리도 유포되고 있습니다. F-15는 4세대, F-15EX는 4.5세대 전투기라고 했을 때 KF-X는 F-15EX와 같은 4.5세대에 속합니다. 막대한 국방비로 국산 4.5세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최신형 4.5세대를 사들일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니 아닌 방중의 홍두깨입니다. F-15EX가 우리 공군의 전투기 9세대 뛰어들면 같은 4.5세대 KF-X의 양산 대수는 줄어듭니다. 가격 상승 요인이어서 수출 경쟁력도 추락합니다. 자칫 KF-X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속도와 무장만이 살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를 모읍니다. 개발 시간표 저 끄트머리에 처박아둔 공대지 무장 탑재 계획을 확 앞당겨 1차 양산분부터 적용해서 하루라도 일찍 공대지로 완전 무장한 KF-X를 내놓는 것입니다. 보잉의 공세를 피하면서 KF-X를 성공시키기 위해 조속히 KF-X를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. 성능 개량 5조 원 청구서와 F-15EX의 급부상, 우리 공군의 주력 F-15K도 이제는 낡아서 성능 개량할 때가 왔습니다. 기존 구식 레이더를 전천후 A4, ASA 레이더로 바꾸는 등 항공전자 장비의 교체가 주요 대상입니다. 방사청과 공군에 따르면 3, 4가지 대범주의 성능 개량이고 미국 측이 추산하는 비용은 5조 원을 상회합니다. 애누리가 없으면 F-15K 1대당 900억 원이 소요됩니다. 요즘 F-35A 가격이 900억 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4세대 전투기 1대의 성능 개량 비용이 5세대 전투기 1대 값입니다. 당연히 애누리 들어갑니다. 3조 4천억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순수한 가격 인하가 아닙니다. 공군의 한 관계자는 3조 4천억 원은 보잉의 F-15EX를 20대가량 도입하면서 F-15K를 성능 개량했을 경우의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F-15K 성능 개량에 3조 4천억 원, F-15EX 20대 도입에 대략 2조 원입니다. 합치면 5조 4천억 원입니다. 미국이 애초에 부른 F-15K 성능 개량 비용과 얼추 비슷합니다. 왠지 미국 측의 작전 같습니다. 미국 측과 우리 공군, 방사청이 이렇게 의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유력 매체들에서 F-15EX의 유용성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. F-35A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소프트웨어도 결함투성이어서 미국에서조차 배척당한다. 미국은 그래서 막대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F-15의 최신형 EX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맞는 말입니다. 특히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구에서는 F-35A보다 F-15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많아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. 미국 보잉 본사의 전투기 사업부에서 보잉 코리아로 전투기 홍보 예산을 보냈다는 말도 들립니다. 보잉 코리아가 전투기 홍보를 한다면 대상은 딱 하나, F-15EX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공군의 소요 제기로 F-15EX 도입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보잉이 한국 공군의 소요를 대신 제기해주는 모양새입니다.